저기 세정씨, 미니 엄마 말로는 자기가 회원제마트 유료 회원권을 끊었다던데 사실이야? 아, 윤서씨,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전에는 근처에 마트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얼마 전에 시내에 그 마트 지점이 새로 생겨서 큰맘 먹고 만들었어요. 어머, 좋겠다. 다음에 나도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돼? 회원 1명에 어른 2까지 동행이 가능했지? 나도 꼭 한번 가고 싶었거든. 어? 부탁해. 알았어요. 마침 이번 주말에 장 보러 가려고 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애들은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서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아니야, 모처럼 가는 건데 천천히 둘러보고 싶어. 애들은 시댁에 맡기고 갈게. 그럼 저도 애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갈게요. 마트 앞에서 만나고 장 다 보면 해산해요. 아, 혹시 세정씨 괜찮으면 자동차 좀 가져와 줄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차가 한 대뿐인데 이번 주말은 남편이 쓰기로 했거든. 그래서 나도 태워줄 수 있을까? 기름값은 내가 낼게. 그럼요, 괜찮아요. 그럼 주말에는 제가 마중 나갈게요. 근처 편의점에서 만날까요? 알았어. 고마워. 그럼 그때 봬요. 윤서씨, 지금 어디 계세요? 구경하다가 놓쳐버렸나봐요. 아, 미안해. 잠깐 선반 좀 보고 있었어. 근데 이 마트 전부 대용량으로 팔아서 너무 좋다. 윤서씨, 완전 지름신 들렸나봐요. 그 커다란 카트에 물건이 가득 찼네요? 내가 너무 들떴나봐. 오길 잘했다. 그럼 이제 슬슬 계산하러 가요. 계산대에서 만나요?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먼저 계산하고 기다리고 있어. 네? 그럼 돈은요? 윤서씨가 고른 물건은 어떻게 계산해요? 어? 자기가 내줘. 네? 아, 제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주신다는 말인가요? 근데 돈 빌리고 갚는 건 좀 예민한 문제라서 저랑 윤서씨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자기가 계산해주는 거 아니었어? 네? 제가요? 뭐? 설마 나더러 돈 내라고 할 생각이었어? 진심이야? 네? 아니 그건 제가 할 말인데요? 당연히 제 물건은 제가 계산하겠지만 윤서씨 물건은 윤서씨가 계산해야죠. 설마 제가 다 계산하라는 말인가요? 6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저 혼자서요? 농담이시죠? 뭐? 아까부터 무슨 말이야? 내가 같이 장 봐줬으니까 그 정도는 사줘야지.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씨가 데리고 가달라면서요. 오히려 제가 같이 장 봐준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윤서씨 물건을 사줘야 되냐고요? 내가 기름값으로 10,000원 줄 거니까 사실상 내가 여기 데리고 온 거나 다름없잖아. 아니 그게 무슨 궤변이에요. 물건값이 기름값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윤서씨가 저를 데리고 와준 거라고 해도 제가 전부 부담하는 건 말이 안 되죠. 80%는 윤서씨가 고른 물건이잖아요. 애초에 오늘은 돈도 많이 안 들고 왔어요. 안 돼요. 전 돈 못 내요. 현금 없어도 카드로 내면 되잖아. 신용카드 쓰면 되지. 지갑에 2장이나 들어있던데? 네? 그걸 어떻게... 설마 제 지갑 속 보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장 보기 전에는 지갑을 잘 확인해야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 지갑을 확인해요? 진짜 불쾌하고 소름 돋네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됐으니까 일단 빨리 계산이나 해. 시간 걸릴 것 같으면 화장 좀 고치고 있을게. 아니 윤서씨, 진짜 저더러 다 계산하라고요? 아이 그렇다니까 그러네. 사람이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마트 유료 회원제 끊을 정도로 돈도 많으면서 째째하게 그것도 못 내줘? 그럼 계산 다 하면 연락해. 말이 안 통하네요. 일단 계산하고 올게요. 잘 다녀와. 세정씨, 나 좀 데리러 와. 네? 뭐예요? 여기서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이야. 뭐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아까 자기가 계산 다 하고 물건들은 카트에 다시 실었잖아. 세정씨가 까먹고 못 산 게 있다길래 난 잠깐 밖에서 담배라도 피려고 했거든? 그래서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나를 도둑으로 몰지 뭐야? 그래서 나 지금 뒷문 쪽으로 끌려갔어. 얼른 와서 오해 좀 풀어줘. 네? 무슨 짓이에요, 윤서씨? 그러면 안 되죠. 계산도 안 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어떡해요? 뭐? 윤서씨가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아직 계산도 안 한 상품들이잖아요. 제가 산 물건은 양이 적어서 에코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세정씨가 계산해준 거 아니었어? 계산 안 했어요. 계산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계산한 줄 아신 거예요? 아니, 아까 계산하러 간다고 했잖아.
내 물건이 든 카트를 그대로 주길래 이미 계산을 다 끝낸 줄 알았지. 계산한다고는 했는데 윤서씨 물건을 계산한다고는 안 했는데요? 원래는 반품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자기가 고른 물건은 자기가 계산하라는 뜻으로 계산이 안 된 상품을 그대로 카트에 담아드렸죠. 보고도 모르셨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아? 세정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막 속이고 진짜 너무하네? 아니요, 그건 제가 할 말이죠. 절 속이고 물건 계산시키려던 윤서씨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 좀 데리러 와줘. 이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어. 남편한테 들키면 나 이혼당한단 말이야. 지금 당장 데리러 오라고! 네? 싫은데요? 지금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잠깐 들렸어요. 뭐라고? 날 그냥 두고 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윤서씨가 저 뜯어먹으려는 것도 모자라 제 지갑까지 몰래 봤잖아요. 다음에는 그 지갑 속에 있는 걸 훔쳐갈 것 같은데 같은 차에 어떻게 태워요? 집에는 혼자 가세요. 잠깐만! 그러는 게 어딨어? 지금 친구 버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네, 상관없는데요? 뭐? 원래 윤서씨랑은 애들 유치원에서 만나면 인사만 간단히 하는 사이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잖아요. 거기다 이번 일로 윤서씨를 못 믿게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친구가 될 일도 없을 테니 윤서씨가 어떻게 되든 제 알 바 아니죠. 뭐라고? 나 안 데리러 오면 큰일 날걸? 그래도 괜찮겠어? 저한테 무슨 큰일이 날까요? 전 그냥 장 보고 집에 가기만 했는데요? 기름값도 안 내줄 거고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서도 퇴출시킬 거야. 그리고 집에다 몹쓸 짓도 할 거야. 저기 이런 말까지는 하기 싫은데 혹시 지능이 좀 떨어지시나요? 뭐? 도둑질한 사람을 데리러 가는 거랑 기름값을 받는 건 너무 수지가 안 맞잖아요. 심지어 저한테 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뜯으려던 사람한테 만에 하나 데리러 갔다고 해도 차 안에서 온갖 불평불만은 다 할 게 뻔하고 그러다 제가 도둑질을 도왔다는 소문이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마트에 출입 금지라도 당하면 기껏 끄는 회원권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기름값은 필요 없어요. 뭐라고? 그리고 윤서씨랑은 서로 다른 모임에 속해 있고 애초에 남의 지갑을 몰래 훔쳐보는 사람이랑은 가깝게 지내기 싫으니까 모임에서 퇴출시켜도 별 타격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 몹쓸 짓 할 거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CCTV도 설치할 거고 진짜로 그런 짓을 하면 경찰에 신고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윤서씨를 데리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겠죠? 얌전히 남편 부르던지 경찰한테 잡히던지 하세요. 아니면 그냥 직접 계산하고 풀려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남편이든 경찰이든 다 안 돼. 지금 수중에 현금도 얼마 없고 신용카드도 안 들고 왔단 말이야. 자기 지갑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마구 사려던 거였어요? 남의 지갑 속은 잘 알면서 말이에요. 아주 애초부터 등쳐먹을 생각이었군요. 진짜 저급하네요. 돈이 없으면 남편이든 경찰한테든 잡혀가겠네요. 둘 다 싫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데리러 와줘. 나중에 갚을 테니까 계산도 대신해주고 지갑 훔쳐본 것도 사과할게. 돈 뜯으려던 것도 정말 미안해.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저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으니까 안 갈 겁니다. 그럼 전 집에 갈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나중에 유치원에서 뵙죠.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후 윤서씨는 경찰에 신고당해서 경찰서로 연행됐다고 해요. 결국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분이 윤서씨를 데리러 왔다네요. 처음에는 저한테 속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윤서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저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남편분한테 제 돈을 뜯으려던 사실을 들켜서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분이 저희 집에 사과를 하러 오셨고 다시는 저희 집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윤서씨는 전부터 소심해 보이는 엄마들에게 접근해 장을 보러 갔다고 해요. 계산 직전에 사라져서 대신 계산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돈 갚는 걸 거부했다네요. 이번 일이랑 똑같은 갈치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나 봅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치면 총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윤서씨네 부부는 이혼 조정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로 얼마 전까지도 말 안 듣는 손아랫 동서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말을 참 지독히도 안 듣고 지만 옳다고 주장하던 손아랫 동서를
혼내주기까지의 사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 솔직히 나도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요리 배워왔고 조리학과도 졸업했고 양식 자격증까지 취득했어. 이만하면 요리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해봐도 되는 거 아냐? 언제까지 지겨운 기본만 할 건데. 원래 사람들이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게 기본이다. 공사도 고층으로 쌓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본 토대를 잘 갖추는 거잖니. 당장이야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성실하게 기초부터 반복하다 보면 너도 3년 내로는 요리할 수 있을 거다. 3년?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아빠 밑에서 3년 동안 배우느니 차라리 그냥 주부로 지내는 게 낫겠어. 이제 기본은 지긋지긋하다고. 재료 손질, 칼질 이런 것 말고 요리를 하고 싶다니까? 김서방도 내가 요리해주면 잘만 먹는데 대체 아빠만 왜 날 인정 못하는 건데? 김서방이라고 해봤자 요리인도 아니잖니. 그이가 한식당 종갓집 맞이라서 어지간한 요리사들이며 미식평론가들보다 입맛 훨씬 뛰어난데? 하여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기본도 안 된 요리를 내어갔다가 손님들한테 평판 떨어지면 어쩌려고? 넌 아직 한참 부족하다니까. 됐어. 때려치울게. 아빠 양식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정주부나 할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리의 뜻이 없었지만 TV에서 숱한 셰프들이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요리사의 길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양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봐온 가닥도 있던 터라 요리사의 길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한 딸에게 요리 한 번을 시켜주지 않고 기본만 가르쳐주는 아버지에게 서운함이 폭발해 요리를 때려치우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요리에 대해서 잊고 지냈었는데 하필이면 새로 맞이하게 된 손아랫 동서가 파스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기 요리를 매일같이 자랑하는데 솔직히 눈이 높은 저로서는 탐탁지 않은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죠. 형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맛있죠? 제가 이거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거라서 아무한테나 대접 안 하는 건데 가족들한테만 처음 제공하는 거예요. 맛이 있기는 한데 김치에 너무 설탕을 많이 넣었다. 어머님은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데 무랑 배즙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파스타는 너무 삶아서 물렁하고 소금 간도 안 되어 있네. 어? 형님, 요리 좀 할 줄 아세요? 뭐 그냥저냥 예전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 잡지식 아는 정도? 그런데 어머님 당뇨 증상도 있으신데 이렇게 김치가 달게 속을 채우면 되겠어? 오히려 이러면 시원한 맛이 줄어들고 건강에 해로울 텐데. 원래 요리에는 설탕이 들어가줘야 맛있는 법이에요. 진짜 뭘 모르시네. 그리고 어머님 당뇨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것쯤이야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 좋아지면 다 개선이 되는 거고요.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으면 당뇨쯤이야 완치죠. 유산균으로 당뇨를 완치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형님, 지금 제가 요리인으로서 십수년 경력을 쌓아온 사람인데 못 믿으시는 거예요? 형님 나이 28살, 제 나이 25살이라고 해도 제가 밥을 좋아해서 먹기도 훨씬 많이 먹었어요. 5살 때부터 계속 요리 배워왔고요. 무슨 요리를 배웠는데? 자격증은 있고? 자격증 같은 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임의의 규칙일 뿐이잖아요. 저는 독자적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동서가 나름대로 요령 있고 손재주 좋아서 식당 이제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서방님 요전에 봤을 때보다 살 훨씬 더 찐 것 같더라고. 음식에 제발 설탕 좀 줄이고 조미료로 부족한 솜씨 감추려고 하지 마. 당장 마늘만 해도 곰팡이가 있어서 먹었다간 무조건 배탈 나겠다. 이런 거 손님들이 보면
위생 문제로 나중에 지적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아, 진짜 형님 까칠하시네. 무슨 미식 평론가라도 되세요? 난 동서가 지금 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서방님이 대출까지 내주면서 차린 가게인데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파스타라는 게 쉬워 보여도 파고들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요리야. 남들 다 맛있게 먹는 요리에 왜 이렇게 트집이실까? 제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지. 왜 남들 다 맞다고 하는 거에 혼자 아니라고 하시냐고요. 남들 다 맞다고 하는 거에 혼자 아니라고 한다고? 내가? 그건 오히려 동서 얘기 같은데.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가족들끼리 명절이라서 펜션 갔을 때 그때 동서가 내비게이션 안 믿고 다른 곳이라면서 서방님한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도로 타라고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4시간이나 지나서 펜션에 도착했었던 거 기억나? 날씨도 가뜩이나 더웠는데 동서 때문에 차 안에서 쉰 음식도 있었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동서가 그냥 가방에 넣으면 된다면서 대충 구겨 넣어놨었지? 기본적인 걸 자꾸 안 지키고 요령을 피우니까 동서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형님은 그런 기본을 잘 지켜서 그렇게 주부 생활하시는 건가요? 기본을 지키는 분이 왜 아직까지 애도 없으실까? 뭐? 갑자기 내가 애 없는 얘기가 왜 나오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저야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지만 형님은 아직 애도 없으신 거 보니까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님, 아주버님이 좀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머, 형님, 지금 화나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형님. 전 그냥 형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동서를 보니 한숨이 나왔죠. 요리인으로서의 기본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한 소리를 할라치면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 들고 도리어 제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화가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4년 동안 들어서지 않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기는 했었지만 그 문제로 동서 말고는 트집을 잡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동서와 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가족들끼리의 행사에서 얼굴을 볼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아이고, 형님. 이제 곧 나이 30다 되어 가시는 분이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시면 어떡해요. 민망해서 제가 쳐다보지를 못하겠네요. 이거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선물해 준 건데 어머님이 선물해 줬건 어머님의 어머님이 선물해 줬건 간에 민망한 건 민망한 거죠. 무슨 20대 청춘인 줄 아시나. 나이에 맞는 복장을 입으셔야죠. 나이에 맞는 복장이라는 게 어떤 건데? 일단 치마는 안 입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껴입어야 할 텐데. 솔직히 형님은 몸매도 좀 별로라서 뭘 입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동서는 내 나이 되면 어떻게 입을 건데? 저야 형님이랑 다르게 동안인 편인데다가 몸매도 좋은 편이니까 뭘 입어도 괜찮죠. 지금도 제가 화장 안 하고 돌아다니면 고등학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공감을 해주지 동서. 주변 사람들이 시력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아니면 사회성이 엄청 좋거나. 하긴 그러니까 동서 망해가는 식당 요리도 좋다고 칭찬 일색이겠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요즘 사람들이 불경기라서 덜 찾는 건데. 양은 쥐꼬리인데 가격은 비싸. 위생은 꽝인데 불친절하기까지 해. 대체 동서 식당에 가야 할 이유가 뭘까? 솔직히 오픈빨로 조금 버텼고 시부모님 아시는 분들이 팔아준 덕에 더 버텼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폐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원래 요리는 맛만 있으면 되는 법이에요. 형님은 대체 문외 아닌 주제에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아는 척이세요?
내가 아무리 몰라도 동서보다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서방님한테 들어보니까 동서 경력 물경력이더만. 식당에서 설거지 깔짝깔짝 보조로 일한 것까지 포함해서 경력 부풀리고 원조집 타이틀 걸고는 있는데 막상 원조집도 아니고. 대체 동서가 진득하게 시간 투자해서 갈고 닦은 게 뭐가 있어? 어머, 이 형님 진짜 모르는 소리 하신다. 맛을 떠나서 SNS에서 잘만 화제되면 손님 폭발하는 게 요즘 식당이에요. 적당히 맛만 내고 예쁘게 만들면 요리는 그걸로 충분하다니까요. 유행만 잘 타면 되는데 뭐 그렇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기본을 얘기하는 거야. 그놈의 기본. 어휴, 애도 못 낳고 있는 주제에 기본 타령 지겨워 죽겠네. 뭐? 지금 동서 뭐라고 했어? 지금 또 애 가지고 트집 잡는 거야? 아니요, 잘못 들으셨나 보죠. 형님이 애 못 낳고 있는 걸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왜 그걸 언급하겠어요. 형님이 저 더 쪼아대면 물론 그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기는 하다만. 사실 제가 요리를 배웠다는 것은 남편만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중에 하차를 하지만 않았어도 시부모님은 물론 제 잘난 줄 아는 손아래 동서에게 떳떳하게 말을 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연찮게도 손아래 동서에게 창피를 줄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토마토가 팔리지 않아 남은 걸 그냥 드린다면서 시부모님의 지인 중 하나가 잔뜩 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손아래 동서는 파스타를 만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토마토 많이 생겼다고 명절 때 일가 친척에게 요리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시네요. 제가 파스타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일손이 부족하겠다면서 난감해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파스타 만들어서 대접할 건데 형님은 솔직히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하잖아요. 요리 만들 일 있을 때도 어지간하면 빠지려고 하시고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냐고. 가려운 곳을 뻔히 가리키고 있는데 왜 자꾸 변두리만 긁어대고 있어. 어머님이 형님도 파스타 만드는 거에 참가하라고 그러셨어요. 말이 참가지. 어차피 저 띄워주려는 의도인 거니까 적당히 창피 안 당할 정도로만 요리하세요. 뭐? 나보고 파스타 요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충 면 삶아서 대충 토마토 소스 버무리면 되는 거지. 매일 나한테 훈수 두고 잘난 척 하시던 분이니까 이 정도는 껌이죠? 나는 별로 흥미 없는데. 요리로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네네. 어차피 질 거니까 그렇게 미리부터 밑밥 깔아두세요. 아주 잘하고 있으세요. 날 아주 개무시하는구나, 동서. 만약에 내가 이기기라도 하면 어떡할 건데? 형님이 이긴다고요? 그거 진짜 웃긴 얘기네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기로 하자. 친척들 모일 때 어머님 비롯해서 사람들마다 입맛에 맞는 쪽 투표해보라고 하자고.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평가해보고 진 사람은 당분간 상대방 말에 고분고분 따르기 어때? 고분고분 따르다뇨? 심부름 같은 거라도 대신해야 하나요? 자신이 없나 보다. 심부름? 동서랑 나 사이가 그런 정도 내기가 성립이 될 사이야? 적어도 돈 100만 원 정도는 내기로 걸어야지. 형님,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덕분에 100만 원 공돈 벌겠네요. 좋아요. 붙어봐요. 대신 졌다고 인정 안 하고 투덜거리기 없기. 제가 오랫동안 양식을 만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뺀질거리기만 할 뿐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동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기에 판돈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 승부를 성사시켰고 친척분들이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칼질이 현란한 것을 보고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워하더군요. 심지어 요리 역시도 제가 더 맛있게 만들었으니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었죠. 1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동서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동서, 돈은 언제쯤 입금되는지 모르겠네. 가게 영업 어렵다고 하더니 설마 100만 원도 없는 거 아니지? 남의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제가 왜 형님한테 돈을 드려야 하는데요? 형님이 오히려 저한테 돈을 주셔야죠. 내가 동서한테 돈을 줘야 한다니.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완전히 파스타로 져놓고선 내기에 졌으면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냐. 제가 진짜로 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설탕 듬뿍에 조미료로 꼼수 쓰면 누가 못 이겨요? 뭔 헛소리야. 조미료 같은 거 전혀 쓰지도 않았구먼. 설탕에 조미료 듬뿍 넣어서 동서 요리 먹기만 해도 몸 나빠지는 것 같다고 다른 분들이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동서가 음식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왜 날 탓하고 있어? 속임수 뭔가 쓰신 게 틀림없고 그걸 말 안 하신다고 해도 결국 이긴 건 저예요. 요리 경력이 제가 얼마인데 요리 문외한인 형님한테 질 리가 없잖아요. 참 기가 막힌다. 동서, 이제야 동서한테 솔직히 말하는 건데 나 양식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파스타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동서가 나한테 진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네네, 그러시겠죠. 제대로 배웠다니 그런 줄 알게요. 하여튼 100만 원 주기 싫어서 별 헛소리를 다 하시네. 형님이 뭐라고 말하시든지 저는 절대로 안 믿을 거고 꼼수 쓴 이상 제가 돈 줄 이유 없으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그렇게 정신승리하면 세상살이 참 편하겠다. 동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긴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긴 거 폄하하려 들지 마세요. 말은 지지 않았다고 했어도 졌던 것이 신경이 쓰였던 것인지 동서는 그날로부터 저와 같이 요리할 일은 무조건적으로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동서가 황당했지만 짠하기도 하여 저는 굳이 상대를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요. 제가 임신하여 애까지 낳게 되자 동서는 열등감이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본인은 임신도 되지 않았고 식당 일도 점점 풀리지 않아 빚만 쌓여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죠. 결국 동서는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로부터 사람이 더욱 이상해져 버리고 말았죠. 동서, 우리 애 견과류 먹으면 큰일 난다고 분명 말했잖아. 행여나 애가 먹고 싶다고 해도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몬드 초콜릿을 먹여? 지금 애 입술 완전 퉁퉁 부어서 병원에서 음식 토해내고 주사 맞았어. 애가 죽을 뻔했다고. 동서. 알겠어요. 제가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말을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끝날 일이야? 지금 동서 태도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 형님,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설마 애 죽으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겠어요? 형님 말고라도 어머님, 아버님의 아주버님까지 다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던데. 솔직히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주기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제가 콱 죽어버려야 용서를 해주실 거예요? 사람이 대체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고 막 나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거 아냐.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거 지적 좀 받았다고 뾰루퉁해져서 자기 잘못 인정도 안 하고. 대체 왜 사람이 그러는 거냐고. 형님이 보태주지 않아도 저도 인생 힘든 처지예요. 식당 망하고 대출은 잔뜩에 남편까지 대출로 매일 구박하는 상황이라고요. 그거랑 애한테 위험한 음식 먹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 주의 듣지도 않고 멋대로 먹인 거잖아. 면역력이니 뭐니 헛소리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 재발할까봐 걱정돼서라도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 귀가 있었으면 분명히 주의사항 들었을 텐데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면역이니 뭐니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거 설득하기 귀찮아졌으니까 그냥 앞으로 애가 알레르기 있는 채로 계속 살라고 내버려 둘게요. 알레르기 있다고 해도 계속 먹이다 보면 언젠가는 극복되는데 형님이 과민한 사람이라 그래요. 듣다. 정말 황당한 소리를 다 한다. 그럼 동서도 알레르기 있는 음식 말해봐. 내가 매일 요리해서 갖다 줄게. 성인은 알레르기 있는 음식 먹어도 적응하는데 한참 걸려서 의미가 없어요. 정성은 고마운데 거절할게요. 난 분명히 경고했어.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동서라는 사람 참아주는 것도 이제는 한계라는 거 분명히 알아둬. 저도 한계라고요. 직장도 취업 못하고 좋아하는 요리도 못해서 미치겠다고요. 앞으로 형님 일에는 참견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 한번 운 좋게 이기고부터 집안 요리는 형님이 다 도맡아 하고 계시잖아요. 대출 이자도 힘들고 좋아하는 요리도 못 만들고 취직도 안 돼서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이한테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먹인 동서에게 한 소리를 했더니 지 인생이 힘들다는 이유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혔죠. 저 말고도 가족들이 다 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어갔지만 정말이지 맘 같아서는 머리채를 쥐어뜯어버리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서 나름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선별하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랴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음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 맛있게 먹어주던 덕분에 저는 요리를 취미로 즐길 수가 있었죠. 많은 요리를 하면서도 늘 일정한 퀄리티로 힘들이지 않고 요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늘 강조하던 기분 덕분이었죠. 아빠는 어느 날 제가 조리해 갖다 준 요리를 맛보더니 제안을 해왔는데요. 미지야, 최근 들어 너 요리하는 거 보니까 요리의 기본이 잘 잡혀 있더구나. 너만 괜찮다면 이제라도 식당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에이, 프라이팬 놓은 지가 언제인데 식당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애 본다고 요즘 정신도 없는 상황인데. 네 엄마가 손주 돌보는 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많이 신경 써준다더라. 이런 상황이면 넙죽 받을 줄 알았더니 네가 많이 변하긴 했구나. 상황도 옛날이랑은 많이 다르니깐. 그런데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상황이면 일손이 많이 부족한가 봐? 방송 한번 출연한 이후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문제지. 얼마 전에도 파스타 오래 만들어 왔다던 여자 하나 고용해 두긴 했는데 요령만 잔뜩에 내 눈에는 영 마뜩잖아서 잘라야 하나 고민 중이기도 하고. 울며불며 사정하는 거 들어보니 참 힘든 상황 같아서 써보고는 있다만.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면 나도 생각은 있는데 솔직히 식당 일이라는 게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바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나 그럼 주방 보조로 일단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갈래. 그래도 괜찮겠니? 너 옛날에 기본부터 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더니. 요즘 요리하면서 재미가 붙었고 아빠가 기본기 많이 다져준 덕을 많이 봤거든. 미안하다 미지야. 네가 재밌게 요리하고 네 나름대로 또 실전에 부딪혀봤으면 다 깨달았을 텐데 언젠가는 너한테 식당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무리하게 너를 가르치려고만 들었던 것 같구나. 식당을 물려준다고? 아빠가 그런 티 조금도 안 내서 난 생각도 못했다. 이 가게에 네가 아니면 믿고 물려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 하여튼 네가 요리 때려치운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아빠도 한시름을 덜었구나.
아버지의 격려와 진정한 속마음을 알게 되니 잊고 있었던 요리에 대한 열정에 새삼 불타오르더군요. 엄마까지도 도와준다고 하니 더 이상 거리낄 것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일단 주방 보조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식당에 출근을 하자마자 제게는 정말이지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방 보조 손님으로 와 있었던 것은 바로 손아랫 동서였죠. 뭐야, 형님이 여기 왜 있어요? 앙, 주방 알바 새로 온다더니 형님이었어? 동서가 여기 있는 거 보니 얼마 전에 구했다는 직장이 여기였나 보네. 됐고, 여기서도 그 알량한 요리 솜씨 뽐내겠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뭐? 알량한 요리 솜씨? 여기까지 와서도 신경전 버리는 거야? 우리 사이 싸움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형님, 그래도 제가 짬이 한참 높으니까 제발 좀 깝죽거리지 마세요. 주방은 전쟁터나 마찬가지라고요. 저 정말로 진지하게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뼈까지 묻을 각오로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마저 떨어지게 되면 저 정말 갈 곳도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형님처럼 식당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요리 재주 좀 있으니까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기웃거리는 거 솔직히 좀 많이 꼽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고 자시고 간에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주방에서는 무조건 계급이 최우선이니까요. 화나게 하면 국자로 대가리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군대보다 더 힘든 곳이 바로 주방이라고요. 야, 이 미친 동서야. 여기 대표가 누군지나 알아? 네? 여기 대표님을 왜 물어봐요? 방송까지 탄 셰프고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냐고. 대표인 박현철 셰프님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 사정 힘들다고 하니까 좋게 봐주시고 취직까지 시켜주신 분인데. 동서, 여기 대표가 우리 아빠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형님 아빠라고요? 내가 전에 양식 제대로 배운 적 있다고 말한 적 있었지? 그런데 하도 기본 중요시하고 그 부분만 강조하니까 지겨워서 요리 때려치웠던 거였어. 그럼 왜 다시 식당 일 시작하시려는 건데요? 동서 이기고 나니까 식당 일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사람들한테 요리해주고 싶다는 꿈 포기하기도 싫었고. 동서도 그런 꿈이 있어서 식당 일 하려는 거 맞지? 그럼 되지도 않는 기강 잡으려 들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요령 피우는 거 보이면 바로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잘라버릴 테니까 말 잘 듣고. 그게 형님이 무슨 권리로요? 주방 보조로는 제가 선임인데요. 주방 보조에서 금방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지. 애초에 바로 주방 일 시작하라는 거 밑단계부터 배우겠다고 자처한 게 나야. 하여튼 까불면 동서 바로 국자로 대가리 때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아니, 형님.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기강을 잡아요. 똑바로 대답 안 해? 국자로 대가리 맞아야 정신 차리지? 예, 아니요. 그렇게만 대답하라고. 예.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대출도 잔뜩에 취직도 안 되고 서방님이랑 요즘 문제도 많다고 들었어. 여기서마저 쫓겨나서 인생 망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 나 동서한테 쌓인 거 많지만 요리는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대신 정말로 엄하게 할 거니까 각오하고. 알겠어? 알겠어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노려보지 좀 마세요. 저 지금 손이 떨리고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어디서 엄살이야. 빨리 가서 재료 손질이나 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된 곳에서 마주치게 된 손아랫 동서. 몰릴 때까지 몰린 상황에서 동서는 하필 대표의 딸인 저를 만나서
그간 제게 해왔던 못된 짓거리들을 죄다 되돌려받게 되었죠. 재료 손질부터 힘든 설거지에 주방 청소까지 굳은 일들은 다 시키고 있는데 정말 막다른 길인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괜한 화풀이는 아니고 요리사로서 성장에 필요한 것이니 저로서도 크게 죄책감은 없답니다. 아빠는 요령만 부리던 손아랫 동서가 기강 잡힌 모습으로 제 말을 들으니 흡족해하고 있네요. 손아랫 동서는 주방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도 이제 저의 말이라면 설설 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참 신기한 일이라며 놀라고 있고요. 윗사람 말 듣지도 않고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던 손아랫 동서를 혼내주기까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락 배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주 씨, 내가 그때 말한 소개팅 생각해봤어? 언니, 남동생이랑 만나보라고 하신 거요? 말씀은 감사하지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에이, 뭐가 부담스러워. 한 번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 동생 정말 다정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아. 내가 현주 씨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니까 내 동생 소개해주는 거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 그렇게 인기 많으신 분이 왜 아직 싱글이세요? 저 말고도 소개받으시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내 동생이 눈이 높거든. 웬만한 여자는 성에 안 찬대. 그런데 현주 씨 사진 보더니 꽤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냥 내일 둘이 만나. 내가 식당은 예약해줄게. 알았지? 아니 그래도 됐어. 언제까지 재고 따지고 할 거야? 그러다가 나처럼 늙어서 노처녀 된다? 젊을 때 부지런히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장땡이야. 이 언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저는 당시에 집안 사정과 건강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이 바로 유나 언니였습니다. 저를 보면 자꾸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 언니는 저에게 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정에 굶주려 있던 저는 그런 유나 언니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자신의 남동생을 만나보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둘이 사귄다며? 세상에 내가 다 기쁘다. 태규 씨가 저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겠어? 아직 결혼 얘기 나올 단계는 아니에요. 현주 씨 나이도 생각해야지. 지금 30살이면 어린 것 같지? 그런데 하나도 어린 나이 아냐. 지금 결혼 안 하면 40살, 50살까지 혼자 살다가 독거노인으로 죽게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현주 씨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른다. 태규랑 결혼하면 현주 씨 인생 대박 나는 거야. 내가 태규랑도 곧 동업을 할 거거든. 나야 사업 수완이 워낙 좋으니까 그것도 대박 칠 거고. 그럼 내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 언니 돈이요? 글쎄요. 다 태규한테 간다 이 말이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는 싱글이니까 나 죽고 나면 내 돈 다 태규한테 가는 거야. 현주 씨는 그냥 앉아서 태규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벼락부자 되는 거라고. 어때? 솔깃하지? 솔깃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직 결혼까지 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현주 씨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거지처럼 사는 거야. 혼자만 거지같이 사는 것도 아니지. 거지 같은 남편 만나서 아이 낳으면 그 애들도 거지같이 사는 거라고. 우리 태규 같은 남자가 결혼해준다 할 때 넙죽 엎드려서 결혼하는 게 좋아. 다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니까. 저에게는 인생의 멘토였던 유나 언니의 말 때문이었는지 태규 씨가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구애를 한 덕분인지 저희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 잘 됐네. 그럼 당장 일은 그만둬야겠다. 제가 임신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거야 옳게 생각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랑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걸. 언니, 왜 갑자기 저한테 올케라고 부르세요? 그 전까지는 제 이름 불러주셨으면서. 아기도 태어날 건데 이제 집안 기강 잡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올케도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말버릇 집어치워.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해. 언니,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언니 서운하게 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내가 말하면 내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해. 자꾸 이것저것 따져 묻지 말고.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손윗사람 말에 토를 달아? 건방지게. 아기가 생긴 후 남편과 시누이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사처럼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쌀쌀맞게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반찬 완전 부실하네. 내일부터 도시락에 반찬 8개 넣어. 집에서는 내가 많이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도시락에 8개는 과하지 않아? 너 내 말에 복종 안 하냐? 내가 하라면 하란 말이야. 당신이 생각을 해봐. 반찬 8개를 어떻게 도시락통 안에 집어넣어? 도시락 하나 똑바로 못 만드는 게 사람 진짜 짜증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열받아서 못 먹겠어. 나 오늘 굶어서 쓰러지면 전부 네 탓인 줄 알아. 자기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그걸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야말로 네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이 집에서 어떤 계급인지 아직도 모르겠냐? 뭔데? 어디 한번 얘기해봐. 너는 우리 집에 팔려온 몸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도시락 반찬이 8개든 10개든 내가 넣으라는 대로 쳐넣으란 말이야. 나는 자기 와이프지 몸종이 아니야. 애 돌보면서 자기 도시락 싸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왜 이래? 너 성질이 왜 이래? 우리 누나가 얘기한 거랑 완전 딴판이야. 어이없고 빡친다 정말. 형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래? 너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으니까 내 몸종 삼으라고 했어.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거지. 우리 누나 말 아니었으면 나 절대 너랑 결혼 안 했어. 왜 갑자기 나한테 한 말이랑 달라져?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서. 그걸 다 믿었어? 네 머리는 장식품이니? 생각을 좀 해야지. 나처럼 돈도 많고 잘난 남자가 뭘 보고 너랑 결혼을 하냐고. 그나마 성격은 봐줄만 한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만 벌써부터 말대꾸하고 자빠졌네. 짜증나 죽겠네. 형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뭐? 남편한테 결혼하고 나면 저를 몸종으로 쓰라고 했다면서요. 남편 말로는 형님 설득 때문에 저랑 억지로 결혼한 거라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 생각보다 일찍 알았네. 미련 곰탱이처럼 눈치가 없어서 평생 모를 줄 알았는데. 태규 씨가 전부 얘기했어요. 형님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케는 평생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 아니었으면 결혼이나 했겠어?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태규 잘 챙겨야 해. 형님, 아니 유나 언니. 저 너무너무 배신감 느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는 거지같이 살아서 돈이 필요했고 내 동생은 돈은 있지만 수발 들어줄 여자가 필요했으니까 서로 딱 어울리는 한 쌍이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태규가 하는 말 거역하지 말고 옆에서 잘 모셔. 알겠지? 저는 너무 놀라고 슬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남편 없이 아이랑 단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 안 들어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줌마, 얼른 와서 이 아저씨 좀 데려가요. 술 꽐라가 돼서 안 일어나. 이거 태규 씨 핸드폰 아니에요? 당신 누구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돈 많아 보이길래 하루 논 것뿐인데 이렇게 쓰러지면 어쩌자는 건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요. 나 집에 갈래. 장소가 어딘데요? 땡땡 모텔이요. 모텔?
아줌마 남편 그동안 굶었나 본데? 너무 달려들어서 짱났어. 말 조심해. 유부남이랑 놀아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 아저씨가 하도 같이 놀자고 꼬셔서 놀아준 것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기껏 연락 받아줬더니 은혜도 몰라. 저는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가서 수리떡이 되어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부인과 갓난아기를 냅두고 바람을 피는 남편이 너무너무 밉더군요. 남편이 제가 없는 사이에 뭘 하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대화들이 가득하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나, 나 언제까지 얘랑 살아야 해? 나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래도 너한테는 걔만한 애가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좀 참고 살아보면 안 돼? 참고 사라지지가 않아. 얼굴만 봐도 짜증나. 그니까 내가 그때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네가 결혼 안 하면 나보고 평생 너 시중 들면서 살라는 거야? 공짜로 식모 한 명 구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 식모가 지주제를 모르고 맨날 잔소리에 구박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식모 바꿔줘. 알았어. 알았어. 우리 동생. 누나가 내 취향에 맞는 참한 여자 다시 구해볼 테니까 그 전까지만 좀만 참아. 빨리 구해.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애 뺏어서 쫓아낼 거야. 아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시켜줘. 당연하지. 식모한테 돈 주고 애 주고 내보내는 집안이 어딨니? 다 뺏어서 맨몸으로 내보낼 거니까 걱정 마라, 우리 동생. 그 대화 내용을 보니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저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애까지 빼앗고 저를 내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 밤 남편의 핸드폰을 보며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올케 집에 있지? 나 너네 집에서 개모임하기로 했는데 디저트 좀 준비해놔. 슈퍼에서 파는 싸구려 말고 비싼 걸로. 꺼지세요. 나 더 이상 네 올케 아니야. 네 동생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 이 건방진게. 네가 뭔데 이혼을 입에 올려? 니들은 맨날 첫날 날 내쫓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데 나는 이혼 얘기도 먼저 꺼내면 안 되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설마 내 동생 핸드폰 뒤졌냐?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긴 말 할 필요 없고 나 더 이상 네 올케 아니니까 날 식모로 부려먹을 생각 하지도 마. 네 동생이랑 이혼하고 아이도 데려갈 거야. 아이는 우리 거야. 손댈 생각하지 마. 재판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내가 판사님이라면 부인을 식모로 부려먹고 허구한 날 모르는 사람이랑 모텔 가서 잠드는 남편한테는 양육권 안 줄 것 같네. 피곤해서 모텔 가서 잠든 것 같고 꼬투리 잡을래?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판사님 앞에 가서 하셔요. 그분도 그런 허술한 변명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라가. 네가 제 발로 나가주면 우리는 오히려 땡큐다. 네가 낳은 애새끼 어차피 별로 이쁘지도 않았어. 이참에 다 데려가. 나는 우리 태규만 있으면 되니까. 가기 전에 비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남동생이 다 말아먹게 생겼다는 이야기. 재밌지 않아?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내 동생이 내 재산을 왜 말아먹어? 당신 동생이 당신 인감도장 들고 다니면서 무슨 짓 하는지 알면 아마 쓰러질걸? 미리 우황청심환이라도 먹어두는 게 좋아.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당신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 아주 행복한 투자 생활하고 계시더라고. 돈 다 까먹고 거의 마이너스 상태던데? 그게 사실이면 태규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그래도 남동생이니 사랑으로 걷어 먹여야죠. 나는 이쯤에서 빠질 테니까 두 분이서 손 꼭 붙잡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세요. 네가 우리 누나한테 헛소리 짓거렸어? 지금 우리 누나 꼭지 돌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제 남인데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 내가 너 곱게 보내줄 줄 알아? 아니, 곱게 보내주지 않을 걸 알고 이날 이때까지 증거 열심히 모았어. 내가 뭘 모았는지 궁금하다면 법정에서 봐.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에 위자료를 보태해 작은 도시락 배달 업체를 차렸는데 반응이 좋아 빠르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 남편과 시누이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남의 가슴이 대못을 받았으니 그 정도의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